다큐멘터리는 어떻게 찍으실 건지. 그 눈에서 한 거요? 네. 아, 그 쪽팔려요.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 그때 완전 애기였잖아요. 이거 지금 가야 돼요. 아, 쪽팔려. 네. 저는 래퍼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악플들 상관없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아, 저는 일단 당연히 707이 우수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전 대대 인원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선발 과정 자체가 특전 대대에서 갈 때 또 체력 검정이나 뭐 면접도 있고 다른 또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고 가기 때문에 특전 대대 내에서도 체력 상위, 뭐 사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수한 자원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투력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707을 인정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니야 뭐 상관없어요. 많이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두 부대에 주로 하는 임무 수행이 다르잖아요. 근데 특전대대에서 온 인원들도 있겠지만 707에서 만약에 산에서 하는 임무를 한다고 한다면은 특전대대가 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아 그럼 저도 질문이 있는데 UT 내에서도 이제 좀 작전대가 이렇게 나뉘는 걸로 저도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럼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이제 대테러 임무를 하시는 부대가 좀 더 높다고. 원래는 그랬습니다. 순환보직이라고. 맞아요. 지금은 순환 보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소심합니다. 그래서 유리티는 말 그대로 유리티가 미국에서 그 따온 이름이에요. 미국 유리티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유리티를. 그래서 미국도 네이비실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도 유리티 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 네이비실 부대를. 근데 미국 네이비실 보시면 Tier 1 부대가 있잖아요. Dev Group라고, Development Group. 우리 측에서는 특수임무 대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07하고 비슷하게 707 특임대대, 우리는 해군 특임대대 아니면 또는 유리티 특임대대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특임대대가 처음 창설됐을 때는 그 유리티에서 최고 엘리트만 뽑고 그리고 특임대대로 갔죠. 근데 나중에는 순환 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지휘관이 우리는 frog family로 가야 된다. 개구리 가족으로. 그리고 그런 막 열등감이 있으면 안 되고 서로 싸우면 안 되고. 그래서 순환 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짜증나요. 제가 알다시피 미국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했고 그리고 DevGroup 같은 부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물론 우리 특임대대가 있어요. 정부 예산을 받고 수입병기를 쓰고 대테러 임무를 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순환 보직이니까 문제점들이 있어요. 미국처럼 유리티 내에서 선발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엘리트 집단을 만들고 싶었는데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특전사나 뭐 707 가끔 이렇게 합동 훈련을 했을 때 느낀 게 확실히 그 임무 차이는 있긴 있더라고요. 요새 미국 보면 델타나 뭐 그린베레이나 아니면 네이비 실, 일반 실이나 데브 그룹이나 작전 형태는 다 비슷해요. 다 직접 타격할 줄 알아야 되고 다 비정규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 인질구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수준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네이비실도 이라크 가서 요인 사살을 해야 돼. 근데 데브그룹은 어떤 임무를 받아? 더 BBIP를 죽여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관심 갖는 작전들. 그래서 임무 중요성 차이에 따라서 그 특수부대의 또 능력 차이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유리티에서 다 순환 보직하니까 다 스킬 세트는 비슷해요. 다 할 줄 아니까. 근데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 그런 뭐 또 하나 선발 과정 그리고 특임대대 아무나 갈 수 없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런 걸 되게 잘합니다. 저는 뭐 모르겠어요. 707이 더 엘리트인 거 대신 그건 알고 있죠. 뭐 선발 과정이 있다는 거, 뭐 면접하고 체력 평가 있고 그리고 추천서 받아야 되고 그런 거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육군이 우리보다 좀 낫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육군 특전사에서 근무했을 때는 뭐 아까 동떨어졌다고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가장 문제였는지. 이유가 있었겠죠. 군대를 떠났던. 아니 무슨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 작업이 너무 많다고 얘기해. 저 이게 솔직하게 어느 정도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지 이게 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뭐 특전사에서 근무하면서 그래도 만족했죠. 전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만족? 그냥 군 생활 대해서. 왜 평생 안 하셨어요?
저는 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랩이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군인 같아요. 근데 평생 군인 해야 될 사람 그렇죠? 머리도 아직도 군인이야. 근데 왜 동 떨어졌어요? 저는 이제 특전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되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부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멋있는 남자들을 데리고 있는 집단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고쳐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네, 전역을 한 것 같습니다. 벽들이 되게 많죠. 네. 제가 장교됐던 이유는 발전, 정책, 리딩하고 싶어서 장교가 됐는데 우리나라 장교가 병사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막혀 있으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뭐 막말 하면 꼰대 문화인데 변화에 그 거부감이 있으니까 나와서 컨설팅 업체를 차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제대 14년도 했는데 제대하자마자 서울 경특에 가서 전술 전파를 했거든요. 근데도 나중에 해군에서 연락이 와서 왜 경특에 우리 전술 파냐고. 아니 같은 한국 사람들, 그렇지? 같은 군, 같은 경찰, 같은 공무원들끼리 근데 너무 막 이 전술은 내 거다. 그거는 또 알려주면 안 된다. 그런 게 또 너무 많은 웃긴 거야. 그런 거 보면. 제 입장은 그래요. 제가 미국 가서 그런 좋은 교육 받은 게 우리나라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어떤 한 부대만 교육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진짜 막 나를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뭐 미실팀이 바이블이냐 오히려 저한테 미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그게 뭐야 인종차별도 아니고 근데 나한테 미국 돌아가래. 미국 그렇게 좋아하면 미국 가서 살아래. 근데 그게 웃긴 게 저는 미국에서 살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맨날 go back to China라고 했잖아요. 동양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또 나는 짜증났던 게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하면서 나한테 go back to USA, 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이 짜증나가지고 저도 동 떨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도 너무 군인 정신이고 왜 나왔어요? 네, 일단 저는 나오게 된 전역한 가장 큰 이유는 가업을 잇기 위해서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특전사의 발전을 위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저는 UDT 교육도 2015년에 61테크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UDT 교육을 갔을 때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훈련에 대해서 정말 좀 저는 물론 교육생인데도 정말 체계적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격 훈련을 하든 아니면 주특기 네. 교육을 하든 저는 특전 통신 인원으로서 통신에 관해서만 하는데 네. UDT는 통신, 의무, 네. 화기 모든 거를 그냥 주특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네. 이거는 그냥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다 다루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UDT에서 폭약도 다뤄봤습니다. 진짜. 네, 그런 점이 정말 저는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제일 좋다고 느꼈던 게 교육생인데 저희는 특전사 인원들은 제가 막내로 가서 제가 3년차인데 3년차가 막내였습니다. 네. 근데 해군 인원들은 이제 갓 입대한 인원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부 소탕 사격을 같이 했습니다. 네. 네, 근데 특전사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그 내부 소탕 사격이 없어진 지가 지금 좀 됐는데 그러니까 이 군대는 특히 특수부대는 정말 실전적인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네. 그 밸런스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잘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안전하게 하는 게 훈련을 덜 하는 거, 또 약하게 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가 임무 수행을 해야 된다면 뭐 아까 내부 소탕 얘기했잖아요. 네. 진짜 우리가 작전을 해야 되는데 내부 소탕 연습 충분히 안 했어요. 그건 실탄 갖고 많이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작전 들어가야 돼. 우리 뒤질 확률이 되게 높죠. 네. 그게 더 위험해요. 마찬가지 고공 강화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우리 그런 위험한 고공 있죠. 뭐 2만 피트 이상, 네. 나침반 GPS 보고 야간에 야시경 낀 상태에서 되게 위험하지만 그런 걸 많이 해야지 우리가 임무 수행할 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로 그 기회가 오면 못해. 아니면 해도 진짜 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한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특히 지휘관들. 이게 왜 그러냐면 평시니까.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왜 우리가 실전적인 훈련해야 돼? 그냥 최대한 안전하게. 나는 또 지휘관이니까 나는 또 진급해야 되니까. 그 요새 많은 논란이나 뭐 이슈들이 나오는 게 뭐 K1A 갖고 CQC를 못한다, 뭐 내부 소탕 못한다. 반대로 또 그냥 뭐 병신같이 총을 만들었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K1A에 대해서 특전사가 워낙 이 총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일단 K1이 먼저 주축으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K2가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어쨌거나 다루는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하는 애가 좀 그러면은 그거는 걔도 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특전사는 뭐 유리티 옛날에는 진짜 돛 사이트 이런 거 다 개인 돈으로 샀어요. 근데 또 다른 점은 유리티는 뭐 사도 지휘관이 별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특전사에서는 말이 나오죠. 만약에 개인적으로 뭐 사가지고 부착을 하면 네, 저는 이제 비인가니까. 현역 때 이제 그게 뭔지도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도사이트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후레쉬도 맨 처음에 이걸 왜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왜라고 생각되니까 계속 궁금해서 일단 샀어요. 일단. 미국에서는 그걸 납득을 못하죠. 왜냐면 다 지급받는데 네. 광장비가 얼마야? 엄청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군번이 07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 처음에 부대 들어왔을 때 그 수통 있지, 베트남 시대 때 썼던 수통 2개 달려 있고 이상한 에모 박스에다가 엑스밴드 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지금은 월급 조금 더 올라갔지만 근데 그때는 진짜 월급 셔터 퍽이었어요. 그걸 다 그냥 빚 내면서 그렇죠? 카드빚 내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 구했어. 뭐 이베이에서 사든가 이상한 루트로 막 사가지고 부착했죠.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혹시 UDT는 수통 다른 거 씁니까? 수통이요? 요새는 다 캐모백 위주로 가잖아요. 물백. 빨아먹는 네. 그 맞아요. 깨끗합니까 UDT 거? 깨끗하고 그리고 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맞아. 그 안에 막 베이킹 소다 넣고 그리고 씻어내고. 네, 최근에 엄청 빨리 발전했지. 근데 뭐 2007, 8, 9년도 그때는 진짜 셔터 퍽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찍으실 건지 어떤 다큐멘터리요? 그 아시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옛날 거요? 네. 그 눈에서 한 거요? 네. 그거 쪽팔려요.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 그때 완전 애기였잖아요. 그 레전드 영상 아시죠? 레전드 영상. 내가 그때 20대 중반이었나? 쉣. 지금 가야 돼요. 쪽팔려. 나도 특전사 지원할 때 그 영상을 봤었지. 그때가 그 아덴 여명 작전 터지고 나서 찍었나? 바로 그 다음으로 같은 시기였어요. 같은 시기였는데 아덴만 여명 작전은 막 원래는 그때 엄청 터지고 그 다음에 이 다큐도 막 터트리면서 뭐 유리티 위상도 높이고 뭐 그런 프로젝트였죠. 유리티 홍보 그러면서 모집도 엄청 잘 됐고 그 이후로 우연히 선발된 거예요. 제 팀이 선발됐어요. 실제로 제 작전 팀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SDB 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 팀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그거 산에 가서 그 눈 다큐 뭐 그런 거 하라 그래가지고 우연히 하게 됐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얘기들 했는데 진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로 뵐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제가 TV에서 강철부대 그거 육군 팀을 엄청 응원했어요.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제가 충주에서 스카이다이빙 할 때마다 치홍칠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되게 웃긴 건데 항상 그 얘기를 했대. 치홍칠 팀끼리 유리티한테 줘도 괜찮은데 절대로 특전사 팀한테 지면 안 된다. 절대로.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서 더 라이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서 나 특전사 팀 꼭 이겼으면 좋겠다. 그랬지. 근데 진짜 잘했어요. 혹시 강철부대 2도 나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적어도 적어도 저희 3명은 아닙니다. 근데 완전 다 뉴 멤버인가요? 네, 제작진한테 저희도 딱히 들은 게 없어가지고 네, 일단 저희 3명은 안 아닙니다. 나가는 것으로? 네. 네, 진짜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봬요. 오케이, 그러면 클로징 하겠습니다. 락스 형, 이근대였습니다. 네, 특전사 박도현이었습니다. 김현dom입니다. 네 래퍼 마부제였습니다.